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금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전선업계 주요 기업들의 매출이 인공지능의 전력 수요 폭증으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력 슈퍼사이클을 제대로 맞이했다는 게 산업계 안팎의 평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유가가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갈등 중에 이란 대통령은 확전은 자제하겠다고 밝힌 점이 공급 불안을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연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상승 중이었다가 코스피는 하락으로 돌아서고 코스닥은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히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그래도 빨간불이었는데 코스피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혼조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시장에 그래도 몇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이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투세 토론 일정이 좀 예정되어 있고 일단 밸류업 지수 좀 발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일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저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당장이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 지금 보면은 코스피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 시장의 그런 매도 방향성 자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크게 밸류업 지수 발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그런 방식은 오늘 당장 투자에서는 좀 맞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는 미 유럽 증시 훈풍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 유럽 증시도 어제 상승을 좀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 상승을 했나? 라고 좀 의구심을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약세 흐름을 좀 많이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국내 증시 아마 시장 보시는 분들 굉장히 좀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답답한 모습인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 뭔가 상승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이슈들을 모멘텀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경기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계속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다니는 그런 매매가 좋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거의 한 달여 가량 좀 늘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늘어지게 되다 보면 대외 변수에 좀 노출이 좀 충분히 될 수 있고 시장도 탄력성이 굉장히 없어요. 지금 원래 쏠리는 쪽으로
그나마 좀 쏠려서 매매할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들의 오늘의 좀 시장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뭐 그나마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어제 좀 상승이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 밸류업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일부 좀 움직이고 있고 일단 STO 관련된 그런 섹터 최근에 좀 이슈됐던 것들 위주로 좀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좀 일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매할 것들이 내 눈앞에 좀 보인다면 장초반에 보였다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관망하고 좀 시간을 들여서 완벽하게 좀 시장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투세 토론회 등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투자에 참고해서 또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좀 전에 테슬라 말씀 주셨는데 뭐 어제 오늘 2차 전지가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테슬라가 도와주면서 어제 네. 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뭐 박스권 상단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어제도 뭐 말씀은 최근에 좀 드렸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좀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미증시에서 이제 테슬라가 좀 급등한 부분이 국내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를 붙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테슬라가 이제 전장 대비해서 이제 4.9%뛴 250달러의 거래를 좀 마쳤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일단 투자은행에서 이제 테슬라를 좀 호평을 했고 이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 4월 좀 기록한 올해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던 게 139달러였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80%나 급등한 그런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관련주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2차전지 관련주는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좀 뭐 테슬라 저점 찍고 올라온 것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준다면 향후에도 좀 지켜보셔도 될 그런 부분이다. 테슬라가 이번에 조금 좋게 나온 거는 뭐 3분기에 이제 인도량이 약 47만 대 좀 돌파할 것으로 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인도량은 지난 3분기 비해서 약 8% 증가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실적에 대한 그런 증가 그리고 뭐 알파적인 그런 요소들이 조금 더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에 굉장히 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격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언제 상승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그런 사업 공개 이래 주가가 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일단 테슬라 차량 인도량에 대한 실적 발표는 다음 달 2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로보택시 관련해서 행사는 내달 10일에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 2일하고 10일 관련해서 다음 달을 좀 포커스 맞추시고 좀 보시는 그런 전략도 전략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그 전까지 테슬라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이 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좀 들어 올려줄 때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관리하시고 다시 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좀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달에 이제 실적이나 인도량 확정치에 대한 저런 부분이나 로보택시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와주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지 맞춰서 좀 움직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인 골자로 해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이 앞으로의 좀 네. 전망, 호실적을 좀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테슬라의 호실적이랑 2차 전지의 관계, 이런 호실적과 2차 전지 이 둘은 좀 뗄래야 뗄 수 없이 저희가 봐야 네.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사이클 측면으로 사실 가보지 못했던 그런 영향을 좀 찍었고
그다음에 바닥이 어디냐 좀 확인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도 3분기 실적인데 4분기 그리고 내년 관련해서 못해도 이제 두세 번 정도는 사실 실적이 확인이 되어야 아 저점이 나왔구나 다시 사이클이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겠네 이 부분들이 좀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포커스 맞추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확인되어야 될 게 이제 기대감도 있지만 그 밸류에이션에 맞추는 그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나와 주어야 주가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파적으로 근데 하나 더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예요. 일단 민주당이냐 뭐 공화당이냐 조금은 나눠서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노이즈가 이런 부분에서 언제든 생길 수 있다. 단순하게 실적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방향과 어느 정도 좀 갈려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인지하시면서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밸류업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밸류업 지수 공개가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쪽 섹터, 이 밸류업 참 네. 어려운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뭐 큰 이슈는 지금까지는 좀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오늘은 조금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기업 가치 재고 우수 기업으로 좀 구성된 그런 지수인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좀 공개할 그런 예정이고 한국 증시 이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관련해서 다만 지금 외국인 오늘 수급 보면은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지만 올해 들어서 아니면 지난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지수 발표가 나오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겠지만 일단 오늘 수급이나 최근 수급을 좀 맞춰서 좀 본다면 외국인 기관 수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계심을 좀 어느 정도 가지시고 오늘 당장 뭐 단타를 쳐서 내가 한몫을 땡겨야지 이런 전략보다는 항상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슈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밸류업 관련주 내에서도 이제 개별적인 뭐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최근에 이제 뭐 FN 가이드나 뭐 DKND 뭐 키움증권 관련된 그런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관련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딱 밸류업뿐만 아니라 알파적인 그런 요인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밸류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오늘 그렇게 시장이 아주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네.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증권 쪽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한양증권, 뭐 상상인증권, 한양증권이 지금 3%가 넘게 네.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는 뭐 왜 그런 걸까요? 한양증권은 뭐 최근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일단은 본계약 체결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KCGI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었고 단기적으로 좀 등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이건 밸류업으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좀 인지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한양증권보다는 뭐 DB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좀 살아 있어요. 뭐 키움증권도 마찬가지고 딱 5일선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2차 전지라 그래서 2차 전지도 모두 다 잘 가진 않잖아요. 물론 오늘 같은 날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만 요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뚫고 나오고 그런 가는 자리에서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잘 갔고 가지 못하는 것들은 좀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여기서도 옥석 거래가 필요하다. 증권주라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들 상승을 좀 강하게 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키움증권이나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잘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밸류업뿐만 아니라 요즘은 알파적인 그런 요인들이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밸류업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STO입니다.
전문가님, 네. 자, STO 포럼 간담회가 26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포럼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네, 일단 STO 법제화 관련해서 논의를 좀 본격화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왔고, 핀테크 관련해서 플랫폼을 좀 확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금융권하고 협업, 그리고 토큰 증권 발행 사업 진출을 좀 점할 예정인데, 일단 관련해서 뭐 STO는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증권 발행 유통 방식을 좀 의미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제화가 되는 것이고, 근데 단순하게 법제화뿐만 아니라 좀 세부안들이 좀 따라와 줘야 되고, 사실 이런 법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달이 안 되니 빠르게 좀 따라오지 못하니까, 기술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좀 따라오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움직임이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뭐 다른 종목들 다 가는 것보다는 핑거가 조금 굉장히 좀 유독 눈에 띄게 좀 상승이 크게 나오는데, 핑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업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 비금융 시장으로 기술을 좀 확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이고, STO 관련해서도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 진행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핑거도 핑거인데 일단 관련해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도 바닥권에서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STO 관련해서 핑거 올라가면 뭐 갤럭시와 머니틀이라든지 K옥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전략적으로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쉬어줄 때 가지 않는 STO 관련주들 좀 지켜보시면은, 아직 그 간담회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STO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게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네.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빠지는 종목들도 소량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제가 한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네. 오늘 좀 그 매물대 대부분에 보시면은 최근에 좀 이슈가 사실 됐었잖아요. 갔다가 이제 한 단계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눌림목을 좀 지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매물대를 좀 소화 못하는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V자 반등을 여러분들 만드는데,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여기 상승 나왔다가 좀 눌렸다가 눌림목을 여기 지나고 있잖아요. 매물대를 충분히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핑거는 오늘 돌파를 한 거고, 상대적으로 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이렇게 눌림목을 돌파가 지금 안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깔아두고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이 자리에 뭐 직전 고점까지는 못해도 한 자리씩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기존에 여러분들 STO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하나씩은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계실 건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물대 돌파 안 나왔네, 분명히 이슈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좀 쉬운 매매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TO까지 상승 중인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대왕고래 관련주입니다. 전문가님, 뭐 대왕고래 어쨌든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는데 내일 개발 전략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좀 빠지는 종목들도 소폭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요점은 내일 이런 회의가 있는데 오늘 빠진다. 이거는 왜 이런 걸까요? 뭐 큰 의미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 진행이 되려면 이게 9월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12월에 첫 시출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사실 크지 않을 거다. 대학고래 사실 저는 지금 당장은 좀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이슈를 저는 원하거든요. 단순하게 뭐 전략회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시출을 하고 이게 뭔가 관련해서 뭐 결과치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주어야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추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전략회의 한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회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상은 뭐 얼마나 던져줄까요? 그 전까지는 사실 시장이 이 주가의 흐름이 좀 잔잔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어쨌든 뭐 저런 부분들의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지만 완벽하게 좀 주가를 돌리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재료가?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추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주가가 진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쉬어가는 거는 최근에 그래도 9월 중순부터 어느 정도 좀 상승은 만들었어요. 뭐 크게 예전만큼 그런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더라도 5일선 타고 좀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직전 고점까지 좀 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트는 화성밸브의 차트입니다. 대장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의 물량 소화를 위해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향후의 흐름에 맞춰서 테마가 뭔가 이슈가 좀 나와준다면 주가가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2차 전략 회의 자체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슈가 부족하다. 물론 회의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와준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점과 이제 맞물려서 대응을 말씀을 드리면 뭐 테마적으로 그냥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수적이겠다 말씀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대형거래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어쨌든 테마성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한참 이슈가 될 때 사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장기 투자로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테마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이쪽 섹터가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저는 메리트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름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네. 이걸 사고 계신 분도 기름이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 음, 테마로 들어가셨으면 여러분들 테마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대환 거래가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시장은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대환 거래 관련해서 와 우와 이랬던 그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딥페이크 이런 거 잡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의 방향이 딥페이크나 뭐 지금 STO나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트렌드에 맞춰서, 물론 이런 뭐 투자의 심리는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가가 또 반응을 한다면 사람들이 또 올라갈 건데, 일단 지금 당장은 이쪽보다는 딥페이크나 STO 이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고,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섹터는 맞는데요. 그 투자는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그런 부분의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전까지만 좀 체크를 하시고, 어쨌든 수급이 끊기면 빠져나오셔야 되는 그런 섹터는 맞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 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메시지 내용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 15만 6천 원의 비중이 10%인데요. 전문가님, 삼성전기 오늘은 13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꿈의 배터리 관련해서 네.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실까요? 실질적으로 꿈의 배터리 관련해서 좀 반사이익을 받은 건 사실 원준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삼성전기는 이제 생각보다 좀 반응을 좀 못했어요. 이게 주가가 좀 무겁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삼성전기가 올라가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외국인들 지금 수급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형주에 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가뭄인 그런 상황이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해서 삼성전기 이거 15만 6천 원 계속적으로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좀 끌어가시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올라올 수 있고요. 일단 다만 비중이 지금 적으시잖아요.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13만 원, 14만 원대 이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이거 한꺼번에 뭔가 주가 추이가 한 번에 좀 들어 올리는 그런 과정, 지금은 상단이 그냥 잡혀 있어요. 여기 15만 원 이상 돌파 나오기 지금 당장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좀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되고, 한 단계 또 쉬어주는 그런 과정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끌어올라오는, 그러니까 대형주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한 번 사서 끌어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매수 그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삼성전자를 거의 구민주라고 불리우고 뭐 10명 중에 9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는데 다들 부자여야 되는데 제 주변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조차도 다들 장기 투자를 하는데 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없을까? 이 점을 좀 잘 기억을 해보세요. 하단에서 제대로 좀 들어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했거나, 아니면 올라오는 와중에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거나,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가 좀 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은 13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좀 박스권 흐름을 지켜보시고, 일단 15만 원 정도 오면 비중을 좀 일부는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그런 방향, 확실하게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붙어주어야 이 종목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겠다. 지금 주봉상으로도 뭐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좀 들어 올릴 만한 저번과 같은 그런 이슈가 한 번 더 나와 주어야 주가가 좀 상승을 시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17만 원 이상 바라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기 도와주셨는데요. 15만 원 선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장기적으로는 17만 원 정도 바라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아모레퍼시픽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4만 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 지금 13만 6,700원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외국인들 잘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무겁다. 그리고 화장품은 제가 트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은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조금 가벼운, 지금 화장품의 트렌드는 조금 예전에 좀 묵직했던 그런 종목들, 대형 화장품주보다는 중소형 브랜드가 더 잘 나가요. 외국에서도. 물론 뭐 아모레퍼시픽도 워낙 잘 나갔었고 직전에도 잘 나갔고 지금도 잘 나가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원래 잘 나갔던 회사가 잘 나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가지 못했던 회사가 잘 나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어제 리포트 보셨겠지만 어제 화장품 관련주 상승을 이끌었던 게 토니모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뭔가 중소형 브랜드를 지금은 보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뭐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은 좀 역배열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단에 15만 3천 원 정도 바라보시고, 딱 이 자리까지 먹을 게 없어요. 차라리 이 종목보다는 토니모리를 또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드리면, 차라리 이 종목이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나온 상황이고 주가 자체도 많이 좀 살아있고 상승이 나왔다 좀 눌려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게 돌파하고 나가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아직도 좀 아모레퍼시픽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단기 매집도 얼추 지금 3개월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모레퍼시픽도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시장의 좀 트렌드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할까를 보셔야 돼요. 그 점을 좀 보시면서 아직은 좀 가야 할 길이 먼 그런 과정 중에 좀 있고, 매물을 계속적으로 좀 소화하고 부딪히는 그런 자리가, 이 자리가 다
부딪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가가 좀 올라가려면 20만 원까지 좀 향하려면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물량 소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상단에 15만 3천 원까지만 좀 바라보시고 하단에 손절 라인은 13만 3천 원 체크하시고 일단은 끌어가시면서 수익 매도 하시고 조금은 가벼운 종목으로 좀 갈아타신 그런 전략이 지금은 화장품주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13만 3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3천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SPG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23,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 네. SPG 한동안 좀 하락세가 눈에 들어오던 종목인데 지금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뭔가 추이적인 그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자리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승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역배열은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그냥 안 건드시고 확실하게 추이가 꺾여서 올라가는 데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지금 자리 딱 이거밖에 없어요. 목표가 대응하셔도 25,500원 자리가 상단의 목표가이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만 딱 체크하시고 손절 라인은 23,000원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일단 22,7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리까지만 좀 체크하시고 로봇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로봇이 이슈가 될 때는 단순하게 로봇 관련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시절은 좀 많이 지나갔고요.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는 그런 과정은 항상 이제 대형주, 대형 기업, 대기업에서 투자가 들어올 때, 삼자유증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주가 흐름이 강하게 좀 붙었기 때문에 로봇은 아직은 뭐 매출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그런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 만한, 사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종목을 좀 사는 거니까 로봇 관련주 자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지금의 시기는 조금은 이르다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확실하게 좀 추이가 돌리고 아무리 못해도 이제 주봉상 좀 튀어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그 상승이 나왔다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빠졌기만 해서는 주가가 상승하는데 제한이 있다. 같은 맥락으로 2차전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AI도 마찬가지고 로봇이랑 원래 같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굉장히 좀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 자리가 좀 3만 원 자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이후에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 어쨌든 지금은 조금은 시기적으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니 박스권 대응을 하시고 25,500원까지만 1차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2차 목표가는 27,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 자리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 로봇은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절은 22,700원, 그리고 1차 목표는 25,500원, 2차 목표는 27,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크롭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31만 원의 비중이 50%입니다. 전문가님, 크래프톤은 또 반대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수익권에 계시는데 비중이 50%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가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게임주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작 게임이 좀 나와주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한 단계 더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매수는 뭐 눌림목 자리에서 잘 진행을 하셨어요. 다만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뭐 지나고 나면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상승하는 좀 중간쯤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좋은 기업을 사신 건 맞는데 조금은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비중 50% 담아가시는 건 조금은 향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손절 라인 체크를 해드리면 61선 이게 받고 가는
그 자리까지만 좀 지지가 잘 된다면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하단의 손절 라인은 30만 원 좀 체크를 해드리겠고 저 자리 좀 넘어오면 다시 또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넘어가면은 일단 비중을 일부는 좀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고 다시 눌릴 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35만 5천 원 직전 고점 자리 좀 돌파 나와주면 36만 원짜리에서 비중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고 다시 이제 33만 원, 32만 원짜리 오면은 저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근데 외국인 수급 지금 잘 붙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신작 출시에 대한 그런 기대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잘 체크해 보실 그런 필요는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눌림을 좀 제대로 한 번쯤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은 좀 확실한 눌림 자리는 없어서 일단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기술적인 부분을 좀 놓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은 그래요. 성장 기업의 가치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기술적인 부분이 반 이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래프톤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면요. 다음 캠트로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4,900원에 비중 15%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캠트로스, 요것도 수익권에 계신데 지금 5,370원이거든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셨는데 일단 쌍바닥 관련해서 조금 체크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지금 과충전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부각이 최근에 좀 됐다가 좀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일단 쌍바닥을 좀 찍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근데 이게 역배열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의 매물대에 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좀 6,000원짜리 저 자리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6,500원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단에 뭐 손절 라인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좀 열어두지 마시고 일단 이번에 장대 양봉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한 번쯤 좀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 좀 튀어나오면 저 자리에서 좀 비중을 싹 줄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 일단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다가 좀 잠잠하다고 하더라도 관련해서 또 뭔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또 다시 부각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전기차 사람들이 다 안 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슈가 좀 나와준다면 또 주가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 그 점 좀 인지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캠트로스 도와주셨는데요. 최대 6,500원까지는 상승 나올 것 같으니까요. 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동도시가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만 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전문가님, 경동도시가스 중간에 한번 큰 상승이 있었는데 네. 그다음은 좀 횡보하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사실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 해지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밀린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시간 투자만 하시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좀 충분히 올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이게 꼬리를 좀 많이 달아요. 종목 자체가. 그리고 뭐 이제 중동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때 그리고 앞서서 이제 종목들 보시면은 그냥 다 꼴이에요. 상승이 나올 때 꼴이기 때문에 뭐 매도하시려고 막 각을 잡으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어느 구간 그냥 어느 언저리에서 수급이 그냥 붙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비중을 좀 절반 이상은 좀 쳐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게 좀 횡보를 하다가 살짝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온 거는 뭐 시장이 지금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지금 악재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호재도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악재에 뭐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주가가 뭐 흔들리지 않는 변동성이 없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좀 맞춰서 좀 투자를 하시는 그런 전략. 비중이 20%인데 뭐 나쁘진 않은데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 좀 맞춰서 대응을 하신다면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줄여서 끌고 가신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상단에 이제 2만 원짜리까지는 한번 좀 올라주면, 튀어 올라오면 비중은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고, 사실 2만 원에서 2만 1,000원짜리 저 자리에서 1차 목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준다면 3,000원, 4,000원짜리까지 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좀 끌어가는 종목이라 일단 그 점에 좀 맞춰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2만 원, 2만 1,000원짜리에서 1차 비중 축소, 그다음에 나머지는 2만 3,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한 방은 있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중동 긴장이라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끌어가시면 뭐 좋은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동 도시가스 도와주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2만 원, 2차적으로는 2만 3천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코스모화학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3만 2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전문가님, 코스모화학 그래도 비중이 30% 정도 되시는데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가 좀 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상단에 좀 올라오면은 26,000원짜리 저 자리 상단이 이제 121선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2차전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다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121선 올라오면은, 근처 올라오면 저 자리에서 비중 축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매수가가 얼마든 아니든 지금 그런 걸 가리실 때가 아니고,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좀 업황이 돌아서고, 실적이 지금 3분기에 뭐 테슬라가 이제 인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뭐 1분기 최소 못해도 2번, 3번 정도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주가가 다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거든요.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조금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뭐 이제 테슬라가 뭐 80% 정도 상승률을 좀 보였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2차전지 관련주는 좀 따라가지 못한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테슬라가 올라가도 지금 2차전지는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하단에 박스권 17,400원부터 여기 22,500원까지 1차 박스 구간이에요. 이 자리 좀 돌파 나오면은 상단에 1차 목표가 26,300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진짜 많이 지금 자리에서 한번 치고 올라와도 3만 원짜리, 그러니까 저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매수가에 닿지 못하더라도 지금 비중도 어느 정도 많으시거든요. 그럼 내 기회비용을 좀 놓치시는 거니까 상승이 나오면 비중 줄이시고, 지금 포트를 어느 정도 좀 교체하시고 확실하게 2차전지가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 재진입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선택권을 좀 만드시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모화학 도와주셨는데요. 1차로는 26,300원, 2차로는 3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에이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15,0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네. 참 에이텀 15,000원이었던 게 지금은 8,000원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 네.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텀 관련해서 주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상장하고 나서 지금 많이 좀 빠진 그런 종목인데, 지금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하락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뭐 삼성전기 관련 전고체 배터리 MLCC 벤더사로 뭐 부각됐다 이런 소식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이 종목 뭐 들고 계시는 그런 전략보다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은 일단 좀 줄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비중이 근데 20%셔서 추가 매수를 하기가 조금은 애매하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9,000원에서 10,000원짜리 사이 올라오면 너무 8,000원짜리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9,000원, 10,000원짜리에서 비중을 좀 일부는 좀 확대하셔서 좀 매수가, 평단가를 좀 낮추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좋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가격대 좀 스윙 관점으로는 13,000원 구간까지는 살짝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쌍바닥 찍고 좀 돌아서 올라오면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뭐 지금 개인 매수는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확실하게 좀 차트가 만들어주고 추이를 좀 돌리는 데 있어서는 시간 투자가 좀 다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박스권 대응을 기본 골자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템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좀 전에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 STO 관련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차트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뭐죠? 갤럭시와 머니트리 네. 종목입니다. 네, 일단 관련해서 지금 뭐 토큰 증권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법제와 관련해서 뭐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 핀테크 관련해서 플랫폼 확장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 26일에 이제 STO 포럼 관련해서 조찬 간담회가 좀 진행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가뭄에 담비잖아요. 네, 단비를 내려줄 뭔가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준다면 주가가 한 번쯤은 좀 반응할 수 있다.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이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뭐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은데요. 자, 돌파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9,500원 그 매물대. 그러니까 오늘 핀 거는 매물대를 돌파를 오늘 하고 상승을 이미 좀 강하게 했어요. 그 직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핀거 관련해서 이제 10,000원대 매물 돌파가 나오니까 상승을 굉장히 좀 강하게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STO 관련주들 매물대 돌파를 좀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좀 돌파가 좀 강하게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9,500원 1차적으로 좀 매수가 돌파가 나오면 저 자리에서 좀 매매하시고, 목표가 11,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12,000원, 손절 라인이 이제 8,500원, 하단에 11선 체크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여기 박스권 놀이에서 바로 돌파가 안 나오면 또 눌렸다가 횡보하다가 돌파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제화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발달을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그런 부분이 법제화이기 때문에 이거 뭐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언젠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자,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갤럭시와 머니트리였습니다. STO 법제와 관련해서 또 기대감을 안고 이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어쨌든 양시장 지금 계속해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계속 뭐 똑같은 전략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수급 체크하면서 방어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방향에 좀 키를 가지고 있어요. 배를 몰고 있는데 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배에서 돛대. 아무튼 그걸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좀 수급을 체크하면서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자.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 공격적이실 필요 없고요. 한 단계 좀 쉬어가자. 지금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기 때문에 조금은 방어적으로 여러분들 저 같으면은 지금 그냥 관망하면서 흐름을 좀 체크하고, 지수는 여러분들 올라가는데 이게 왜곡 현상이 계속 나와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실제로 내 종목 올라가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체크해드렸고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건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만 있을 뿐이지 그렇다 보니 지수는 올라오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 이렇게 의구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너무 크게 뭔가 기대감에 시장에서 가지지 마시고 확실하게 미 증시 돌아가고 유럽 증시도 돌아가고 뭔가 통화 정책이나 경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줄 때까지 조금 시그널을 기다리자. 조금 답답한 시점인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서 방어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만 좀 집중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2차 전지, 밸류업, 그리고 STO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지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수급을 체크하면서 방어적인 대응을 지속하고 개별 이슈에 따른 매매를 집중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